나는 카린, 회사원. 몇 년 전 일하면서 알게 된 타치바나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막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카린, 일어나, 카린. 왜? 아니, 너 코골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깼어. 또? 나 코골이 그렇게 심해?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 미안. 이렇게 요즘엔 내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타치바나가 날 깨우는 일이 많았다. 내가 그렇게 시끄럽다고? 예전부터 보통 혼자 잤기 때문에 내 코골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이 말해준 적은 거의 없다. 그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모습을 녹화해보려고. 녹화? 만약 내 코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으면 병원에도 좀 가보려고. 그래, 뭐 그럼 찍어보자. 이러저러해서 그날 밤부터 우리는 녹화해보기로 했는데 어젠 안 깨고 잤네. 뭔가 잠이 깨는 날이랑 안 깨는 날이 있는 거지? 내 코골이가 심한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는 건가? 일단 녹화본도 확인해보자. 알겠어. 뭐 어쨌든 타치바나가 안 깼으니까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았겠지. 신나게 골았네. 내가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골았구나. 창피해. 이거 병원에 가는 게 좋겠지. 글쎄, 근데 나 왜 안 깼지? 익숙해졌나?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 왜 그래? 어라? 깼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 잠결이었나? 저기 뭐 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지, 이 상황은? 어라? 근데 이거 죄송합니다. 당신 저때 깬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상했다. 그는 그러고도 몇십 분 동안 내 옆에서 사죄를 반복하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이거 몽유병 아니야? 그냥 잠꼬대한 것 같은데. 그 후로도 우리는 자는 모습을 녹화했다. 거의 매일 밤 내 코골이가 시끄러워서 그가 날 깨우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날 깨우지 않는 날, 즉 그가 잠에서 깨지 않았던 밤, 그는 꼭 무의식 상태로 일어나서 내 머리맡에서 무언가에 사과하곤 했다. 우리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볼까? 아니면 무당? 아니, 무당보다 먼저 의사한테 가야겠지. 그렇게 남편은 병원에 갔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진찰 중에 의사 선생님은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과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코골이에 의한 스트레스로 타치바나 씨는 자는 사이 자신도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기억에 의해 예전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그런 사례라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기억이라. 당신 옛날에 뭐 나쁜 짓 했어? 했지? 아니, 그런 기억은 왜 추궁하고 그래? 근데 진짜 뭘까? 기억 못할 정도로 어렸을 때의 일인가? 이번에 일 때문에 본가 근처로 가는데 그때 들러서 부모님한테 물어볼게. 그럼 되겠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본가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 그의 표정이 무거웠다. 희미하지만 생각났어.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지만. 그거 내가 들어도 되는 얘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무려 한 달이 지난 뒤였다. 미안해. 나도 드디어 마주할 수 있게 됐어.
그래, 그럼 얘기해줘.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카츠라라는 남동생이 있었대. 뭐? 근데 당신 외동아들이잖아. 지금까지 난 그런 줄 알았어. 집에도 남동생 사진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부모님이 감춰두셨던 거였어. 내가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지 않도록. 그 괴로운 기억이 이번에 떠올랐던 거구나. 아직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그때 난 초등학생이었어. 그것도 저학년. 꽤 말썽꾸러기였지. 그때 남동생은 4-5살 정도라서 내 뒤를 쫓아다니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반딧불을 보러 가고 싶다는 거야. 그때 부모님은 맞벌이라 밤늦게 돌아오셨거든. 그래서 보러 갔어? 아직 어린아이 둘이 밤에 물가로 간 거야. 그런데 그 물가로 가는 길에 풀밭이 있었거든. 그 풀밭에 들개가 숨어 있었던 거야. 뭐? 들개? 그놈이 남동생을 공격했어. 그때 일은 아직 자세한 부분까지는 기억 안 나. 그런데 나무 그림자에 숨어서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 아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야. 동생분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목숨은 건졌어. 그런데 걔한테 물렸을 때 병균이 들어갔는지 몇 주간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대. 난 그동안 사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 병실에서 자고 있는 남동생에게. 의사가 말했다고 했잖아. 과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과거의 행동이라는 게 그거였어. 아마도 칼인 코골이가 트리거가 된 것 같아. 내 코골이가? 비슷하거든. 들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랑. 그래서 남동생이 크게 다쳤던 기억이랑 연결돼서 그런 잠꼬대를 했던 것 같아. 그랬구나. 왠지 미안하네. 아니, 내가 미안하지. 그래서 남동생은 어떻게 목숨은 건졌는데 집 근처로만 가면 그 경험이 떠올라서인지 덜덜 떨면서 결국 호흡곤란까지 일으켜서 이전처럼 지내긴 어려워졌던 모양이야. 그렇다고 당시에 우리 집은 이사할 만한 여유도 없어서 아이가 없었던 친척 부부에게 맡기게 됐다고 하더라. 그리고 난 아마 죄책감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 뇌는 남동생을 잊는 걸 선택한 것 같아. 물론 그렇게 만사가 잘 해결될 리가 없지. 그 후로도 자는 동안 그 일이 다시 떠올랐는지 지금처럼 사과하곤 했었대. 자기 입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고 말이야. 그랬구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하겠어. 이제 와서 남동생을 볼 면목도 없고 게다가 나랑 만났다가 그 녀석이 그때 기억을 떠올리기라도 하면 불쌍하잖아. 됐어, 이대로. 들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는 그 후로 축 처져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은 말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복잡하겠지. 죄책감 때문인지 잠도 깊게 못 자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있잖아, 같이 병원 가볼래? 요즘 잠 제대로 못 자잖아. 나도 마침 코골이 때문에 병원 가보고 싶었거든. 당신이 이렇게 계속 기운이 없으면 나... 카린. 그렇게 발걸음한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저기 죄송한데요. 네? 그게 제 착각이라면 죄송하지만 혹시 타치바나 씨 아니세요? 네? 어떻게 내 이름을... 왜 그래? 설마 카츠라냐? 역시... 역시 형 맞구나. 설마 동생분? 맞아요. 혹시 우리 형 여자친구분이세요? 네, 약혼한 사이예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너야말로 좋아 보이네. 뭐 그럭저럭. 최근에 여기로 발령받아 왔거든. 지금은 여기서 간호사 하고 있어. 그래? 나 원망 안 해? 응? 내가 왜? 난 네가 들깨한테 공격당할 때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뭐? 형, 혹시 그때 일 기억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들깨한테 공격당하고 있을 때 형이 들깨한테 막 돌멩이 던졌잖아.
뭐? 그래서 형이 들깨의 주의를 끌어줬잖아. 뭐 그 뒷일은 나도 기억 안 나지만 기절했었으니까. 거짓말이지. 난 덜덜 떨면서 들깨한테 돌 던져서 형한테 주의를 돌리고선 몸을 숨기고 있을 때 떨었던 거 아니야? 그게 강한 공포로 남아서 숨어서 떨었던 기억만 남은 게 아닐까? 다행이다. 당신은 동생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 열심히 싸웠던 거야. 그래도 어쨌든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한 건 사실이야. 미안하다 카츠라. 그때 널 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아서 그랬던 거야. 형이 사과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 반딧불을 보고 싶다고 한 건 나잖아. 그것보다 난 그때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어. 생각만으로도 무서워서. 그래서 형이 구해준 것도 아무도 몰랐고, 그게 결국 형을 괴롭게 만들었다니. 사과할 사람은 나야. 정말 미안해. 그땐 정말 고마웠어, 형. 카츠라. 그런데 오늘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어디 아파? 아니,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았거든. 이제 다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네. 제가 잠이 들면 들깨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가 안고 있던 문제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해결되었다. 남동생인 카츠라 씨와 연락도 주고받게 되었고 다음에 집에 놀러 간다고 한다. 카츠라 씨가 말하길 그 물가 근처에 있는 본가 주변으로는 아직 가고 싶지 않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면 오랜만에 뵈러 가고 싶다고 한다. 악몽은 끝났고 형제의 시간이 드디어 다시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수면 부족과 내 코골이는 저기 카린, 오늘도 그러고 잘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내 코골이는 수면 자세가 원인이라고. 그걸 해주면 어쩐지 코도 안 골고 잔다니까 나. 알겠어. 이거지 이거야. 너무 편하다. 나는 좀 불편하니까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아니, 벌써 잠들었잖아. 발베개 느낌 나는 베개라도 주문해야 하나. 뭐 당분간 이대로도 괜찮겠지. 내 이름은 치치지. 올봄 회사 선배였던 히이라기와 결혼해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 시댁에서 넷이 살고 있다. 나는 결혼하자마자 퇴사했고 지금은 전업주부다. 된장국 정말 맛있다. 그래? 간이 맞아서 다행이네. 그러니? 내 입맛엔 좀 짠데.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세아가 한 그릇 더 드릴까요, 아버님? 시부모님은 엄격한 분들이라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며 내게 단단히 이르셨다. 남편을 몹시 사랑했던 나는 큰맘 먹고 시댁에 들어와 살기로 결심했는데 참 세아가 수요일에 친구랑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으니 네가 운전 좀 해다오. 저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은 저도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 얘가 무슨 소리니 지금?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시하는 게 도리건만. 네가 이해해 치치지. 네, 알겠어요. 나중에 친구한테 못 간다고 해야겠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에는 순종적이다. 거기다 여자는 결혼하면 시부모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기에 이 상황에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는 모양이었다. 세아가 차. 힘들다. 설거지 끝나고 욕실 청소하는 거 잊지 마. 네. 아유, 너 내가 어쩜 그렇게 둔하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알고서 결혼하긴 했지만 시모는 남편 몰래 나와 내 친정을 험담하곤 했다. 그게 내겐 상당한 스트레스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다. 도쿄로 전근? 우리 주선해주신 토쿠사 상무님 있잖아. 그분이 날 꼭 데려오고 싶으시다네. 정말 잘됐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 축하해. 고마워. 아니 얘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도쿄로 정근? 엄만 허락 못한다. 왜? 여기서 도쿄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잖니. 신칸센으로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데 장남이 돼서 본가를 떠난다니 어림없는 소리. 상무한테는 거절한다고 전해. 엄마. 여보, 당신은? 당신도 반대지? 그럼 당연하고 말고. 히이라기, 넌 장차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몸이다. 독립은 꿈도 꾸지 마. 아빠까지.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어쩔 도리가 있나. 전구는 포기하는 수밖에. 그치만 너무 아깝잖아. 흔치 않은 기회인데. 난 알아. 당신이 이제껏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돼. 도쿄로 가자. 잠깐이라도. 치치치. 그래, 네 말이 맞아. 도쿄로 가야겠어. 이리하여 나와 남편은 빠른 시일 내에 시댁으로 돌아오겠다고 시부모님과 약속하고 도쿄로 이사했다. 한 달 뒤 도쿄. 어서 오거라 얘들아. 엄마 아빠 잘 지냈어? 실례합니다. 그렇긴 해도 벌써 와 있다. 어여 들어와. 도쿄에 있는 집은 친정에서 도보 30분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늘은 오빠 부부도 같이 친정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다. 히이라기, 우리 집은 처음이라 긴장했나 보네. 사양 말고 마음껏 들게나. 예. 너네 온다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만들었지 뭐니? 예? 이거 어머님이 만드신 겁니까? 카린 씨가 아니라? 네. 오늘 저녁은 어머님께서 차려주신다길래. 놀랐나 보네. 이 사람은 며느리가 일하는 것만 봐왔으니까. 이런, 간장이 다 떨어졌네. 자. 아버님은 간장을 스스로 따르세요? 응? 왜? 네. 오늘 저녁은 어머님께서 차려주신다길래. 왜? 여보, 오늘은 설거지거리가 많으니 이따 나랑 같이 하지? 어머나 고마워라. 밥그릇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녁도 대접해 주셨는데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해야죠. 아니야, 그냥 앉아있어.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수 없지. 편하게 쉬고 있으렴. 네, 어머님. 그럼 다음엔 제가 뭐라도 좀 만들어 올게요. 어머나 고마워라. 기대하마. 치치치, 두 분 평소에도 저러셔? 응, 그렇지. 그럼 안 돼. 아버님이 무슨 따까리도 아니고. 뭐? 따까리? 아니, 그렇잖아. 첫째 며느리가 저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아빠를 존경해. 그리고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세훈이도 늘 잘해주시고. 그래? 어지간히도 놀랐나 보네. 하긴 양가 분위기가 워낙 정반대니까. 아버님, 좀 더 가장의 위험을 드러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이래선 안 됩니다, 아버님. 카린 씨도 첫째 며느리로서 도리를 배워야죠. 자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자네 참 재밌는 소리를 하는군. 카린이 더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내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가족 아닌가? 가족끼리 우열을 두고 그러면 못 써. 가장의 역할이 무언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정을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양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되나 보네. 이따 한 소리 듣겠다. 하지만 내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내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다소의 불안은 있었지만 나와 히이라기는 처음으로 부부끼리 행복한 생활을 보냈다. 그런데 2달 뒤. 치치치. 응?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갈까 하는데 어때? 물론 괜찮지. 알겠어. 그럼 엄마한테 간다고 말해둘게. 역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구나.
이사한 지 2달 됐으니까 슬슬 시댁에 얼굴 비출 때도 됐지. 그래도 시댁에 간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마음이 울적했다. 딱 이틀만 참으면 된다. 내키지 않는 심정을 억누르고 주말에 시댁으로 돌아갔다. 아들 어서 와. 2달 만이지? 집에는 언제 돌아올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 아쉬워라. 얘 새아가 꿈을 대지 말고 얼른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님. 딱 움직여. 아직 장도 안 봐왔으니까 반찬 가질 수는 6개 이상 초밥도 사오고 알겠니? 네, 어머님. 엄마, 왜 그러니 아들? 장은 내가 봐올게. 뭐? 여기까지 오느라 지치지도 피곤할 거야. 내가 다녀올게. 너무 잘못 먹었니? 장보기는 네 와이프한테 맡기고 넌 들어가서 쉬어. 그치만 너 설마 안 보는 사이에 내 아들한테 바람 넣었지? 그치?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무슨. 평생 안 저러던 애가 갑자기 장을 보겠다는데 너 때문이 아니면 누구 때문이겠니? 아휴, 잘해서 도쿄로 보내기 싫었던 건데 못 배워먹은 며느리랑 사돈 때문에 나쁜 물이 들어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나쁜 물이 들었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아들? 방금 뭐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셔. 치치지는 교양 있고 내겐 과분한 사람이고. 희락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 그땐 진짜 용서 안 할 테니까. 오늘은 이만 갈게. 가자 치치지. 야 이놈아! 거기 안 써?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기껏 대학까지 보내줬더니만 하늘 같은 부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하! 아빠가 내 대학 등록금을 내줬어? 생활비를 줬어? 다 내 알바비랑 학자금 대출 받은 걸로 충당했잖아. 돈 아깝다고 학원도 안 보내줬으면서 인제 와서 딴소리야. 그게 사실이야? 걱정 마. 학자금은 다 갚았으니까. 두 분과 얘기 나누고 확실히 깨달았어. 내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치치지네처럼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집이야. 우리 집처럼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는 집이 아니라. 아들, 너 미쳤어? 정신 차려!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절연할 줄 알아? 난 상관없어. 절연해서 손해보는 건 내가 아니라 엄마 아빠겠지. 노후 대책도 제대로 안 세워놨잖아. 나한테 빌부터 살려고 돈도 안 모아놨고. 엄마 아빤 내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지. 이런 집구석으로 돌아올 이유는 없어. 이 집엔 다신 돌아올 일 없을 거야. 그럼 잘 살아. 아들, 어디가? 유리하여 남편은 시댁과 절연하고 여태껏 내게 했던 행동들을 사과했다. 미안해 치치지. 엄마 아빠에게 동조해서 널 힘들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고개 들어. 근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야? 장인어른과 장모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 평생 그 집안에서 살아왔던 나로서는 다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지만 이제 알았어. 우리 집이 비정상이라는 걸. 토쿠사 상무님도 그러시더라. 아 맞다. 희일하게 너희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다. 네? 저희 엄마한테요? 네가 처가랑 거리 두게끔 말 좀 잘해달라시던데 우리 아들 나쁜 물 들까봐 걱정된다고. 네? 너도 참 힘들겠어 희일하게. 와이프 잘 지켜줘라. 모처럼 본가에서 독립까지 했잖아. 이전 회사 동료들도. 뭐? 여자 쪽 집안이 남자 쪽 집안한테 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야, 요즘 시대에 그딴 게 어딨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이제야 확신했어. 난 처자식을 구속하고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장인어른처럼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될 거야. 희락이. 고마워. 그 후 우리는 도쿄로 돌아왔고 2번 다신 시댁에 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아이가 태어났고
히이라기는 자상한 아빠이자 다정한 남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쭉 본가에서 살아온 남편은 본가의 방식이 옳다고 세뇌당했던 셈이지만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히이라기, 나 슬슬 일 시작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야. 네가 원한다면 나도 응원할게. 내 이름은 아카마츠. 시내에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주변 사람들에겐 얼빠진 구석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만 내게도 아자미라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 아자미와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돈 관리에 다소 엄격한 면도 있지만 내게는 과분한 여자다. 솔직히 난 아자미에게 푹 빠져 있었다. 평생 놔줄 생각이 없을 정도라. 하지만 그렇기에 고민거리도 있었다. 가령 아자미, 왜 여보? 저기 있잖아. 우리 슬슬 아이 갖자고? 말 안 해도 알아. 마침 나도 슬슬 가질까 생각하던 차였고. 정말로? 우리도 갖자. 아이. 다행이다. 아자미가 싫어할까봐 말 꺼내기 어려웠는데. 아자미는 예전부터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자미 뽀뽀. 싫어. 결혼 전에는 키스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땐 그랬었지. 결혼 후에도 나는 아자미가 바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소홀했다. 그렇다 보니 아자미는 아이를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처럼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임신이랑 출산이 여자한테 큰 부담인 건 사실이니까 아자미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딩크 부부로 살 생각이었는데 아자미도 아이를 원했구나. 다행이다. 근데 막상 애를 가지려고 마음먹으니까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내가 상사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나도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지금 재택근무라 시간은 널널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찌어찌 아이 가질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뒤. 뭐지 이건? 그거 어제 시켰는데 벌써 도착했구나. 이게 뭔데? 우리 애 갖기로 했잖아. 한번 써보려고 샀어. 뜯어볼래? 앞치마? 앞치마. 임신하는데 앞치마가 필요해? 어떻게 쓸 건데? 준비가 다 끝나면 알게 될 거야. 기대. 준비? 뭘 준비한다는 거지?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로 했다. 어디 보자. 임신 준비물 앞치마. 결과는 많이 나오는데 딱 이거다 싶은 게 없네. 앞치마 하면 요리인데 아자미는 요리할 때 앞치마 안 두르잖아. 도통 모르겠네. 이건 임신 준비 중 매너리즘에 빠진 부부에게 추천 누드 앞치마 특집.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자미가 이런 민망한 짓을. 아카마츠? 아자미의 누드 앞치마. 나의 기대가 한층 부풀어 오른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공포로 바뀌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으니 며칠 뒤. 아자미. 아니 요즘 택배가 자주 온다 싶어서 과일이랑 채소 같은 거. 당연하지. 내가 주문했으니까. 그랬던 거였어? 그럼 이 가지도 임신 준비하려고 산 거야? 맞아. 전에도 말했지. 임신에 꼭 필요한 준비를 한다고. 이 수많은 채소도 준비물에 포함되는 거야? 아자미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먹을 거지? 당연하지. 준비하는데 쓰고 나서 먹어 치워야지.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그치. 그럼 말고. 그 말인즉 준비하는 과정에서 먹지 않는다는 소리군. 설마. 여보, 있잖아. 분위기 띄울 겸 이것도 써보고 싶은데. 아자미 이거보단 가느다란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그거보다 작은 건 넣어봤자지.
그래? 저 혹시 이 가지 나한테도 쓸 거야? 그럼 당연하지. 부부인걸. 그래, 그렇지.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니까. 그치만 가지나 애호박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짜잔! 그래서 주문했지. 특대 사이즈 파인애플. 아자미가 말하는 그 준비 과정에서 난 대체 무슨 짓을 당하는 것일까? 내 안의 공포심은 무럭무럭 커져만 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에는 거대한 호박을 택배로 주문했고 그걸 본 나는 기절했다. 며칠 후 기어이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 아카마츠 나와. 준비 다 됐어. 나갈게. 어제 아자미가 내게 고했다. 모든 준비물이 갖춰졌다고. 아자미가 있는 방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어둔 상태였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특이 성벽의 소유자건 간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다. 왜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니까. 심장 떨려 미칠 것 같아. 이상한 취향에 눈이라도 뜨게 되면 어떡하지? 아카마츠 나와. 준비 다 됐어. 안 들어오고 뭐해. 내가 몇 번을 불렀는지 알아? 아니,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뭘 그렇게까지 긴장하고 그래. 자, 들어와 얼른. 아자미 제발 최소한 샤워라도 하게 해줘. 자, 시작해볼까? 부디 살살 부탁드립니다. 아까부터 왜 그래 정말. 그만 일어나고 상자 안에 든 거 좀 줘봐. 어제 도착한 건데 개봉하고 아직 안 꺼냈으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뱀탕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제발 평범한 정력제였으면. 뭐야 이건? 뭐긴 뭐야. 아기띠지. 아기띠를 쓰겠다고? 지금 여기서? 뭔데? 대체 무슨 플레이를 시킬 생각인데? 설마 이걸로 날 꽁꽁 묶으려고? 사이즈는 딱 맞네. 아카마츠, 냉장고에 가서 가지 꺼내와 줄래? 앞치마도 같이. 대체 뭘 하려고? 자, 이제 이 가지를 아기띠 안에 넣으면 됐어. 이제 23주차 배야. 뭐? 임신 23주차가 되면 아기 몸무게가 딱 가지만 해진대. 저 이해를 못했는데. 왜? 우리 아이 갖기로 했잖아. 임신하기 전에 몸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체험해보려고. 임산부 체험복이 있긴 한데 인터넷에선 다 비싼 것만 팔더라고. 그런 거 사봤자 다른 데선 쓰지도 못하는데 돈 아깝잖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아기띠나 앞치마, 식재료처럼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걸 사서 임산부 체험복을 만들었다 이거지? 바로 그거야. 그리고 파인애플은 33주차, 호박은 40주차 태아의 몸무게랑 비슷하대. 오늘은 시험 삼아 이걸 입고 집안을 돌아다녀 보는 거야. 좀 위험하다 싶은 곳이 있으면 체크해두고. 임신한 뒤에는 늦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야지. 다행이다. 뭐가? 왜 울고 있어? 아니 그치만 난 네가 과격한 플레이라도 시키려는 줄 알고. 누드 앞치마까지도 나도 좋았지. 근데 누드 앞치마? 실수.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임산부 체험 준비에 열중하고 있을 때 넌 몹쓸 상상이나 하고 있었다는 소리네. 아니 그게 이럴 때 우리 집 서열은 내가 아래다. 잘못했어 아자미. 나는 아자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눈물 쏙 빠지게 혼났다. 몇 분 뒤.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사춘기 소년처럼 굴기는. 미안. 그치만 그만큼 네가 매력적인 걸 어떡해. 뭐 요즘 좀 부부관계가 뜸하긴 했지. 아자미 그럼 아니 뭐 애를 가지려면 할 건 해야 하니까. 대신 밤까지 기다려.
낮엔 음흉한 짓 금지야. 알겠어? 낮에는 임산부 체험 진지하게 임해야지. 아자미, 호박 줘. 호박만 넣으면 너무 가벼울 것 같은데 하는 김에 파인애플, 가지, 애호박까지 다 넣지 뭐. 뭐야 갑자기 쌩쌩해져선. 뭐 상관없지만. 자 여기. 땡큐. 다 넣었다. 집안은 내가 먼저 돌아보고 올. 으악! 왜 그래 아카마츠? 나 허리 삐었어. 세상에 어쩜 좋아. 너무 무거웠나 봐. 바로 이불 깔아줄게. 내 어깨 꽉 잡아. 저 아자미, 그럼 밤은? 허리 다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오늘은 꼼짝 말고 쉬어. 알겠어? 뭐, 애 갖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나는 아카마츠, 별 볼 일 없는 대학생이다. 난 대학 갈 거야. 나도. 친구들이 다 간다는 이유로 나도 대학에 가긴 했는데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에 출석하는 것도 빼먹거나 알바를 시작했다가는 다시 관두거나 그렇게 나태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거다 싶은 관심 가는 것도 없고. 아카마츠, 청소 다 했어? 그런 나에게도 친구는 있다. 이름은 히이라기. 연극 동아리에 가입한 동기다. 고마워. 그는 연극광으로 취미는 극장 투어. 쉬는 시간에 이 녀석이 자기 최애 연극 배우에 관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무대는 고전 연극을 오마주한 건데 반전이 엄청나거든? 근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야. 토쿠사라고 워낙 베테랑이라서 조명이랑 음악도 장난 아니고 여배우인 에트라는 아이돌인데 연기는 또 잘하거든. 왕년에 지금 하는 극장 알바도 히이라기가 소개해준 곳이다. 잡일 담당이지만 시작한 지 아직 며칠 되지 않았지만 화장실 청소도 다 했고 음향 체크도 끝났다. 고마워. 지금까지 알바를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그런지 일은 이미 익숙해졌다. 아주 유능해. 그렇지 뭐. 그럼 좌석 안내 부탁할게. 알겠어. 하지만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저기요. A6가 어디죠? 안내해드릴게요.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진짜. 저기 죄송한데요. 왜? 이 극장은 홀 내에서는 취식 금지거든요. 먹을 때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나 엄청 조용하게 먹거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걸 어쩌나.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듣던데. 설마 이 사람이 히이라기가 말했던 요주의 인물? 아카네 씨라고 자주 오는 사람인데 자주 홀 내에서 뭘 먹고 그러거든. 내가 주의를 줘도 듣지를 않아. 출입 금지 시키면 되잖아 그런 사람은. 그래도 다른 손님이랑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어서 뭐 그냥 엮이기 싫으니까 다들 무시하고 있는 거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아직 지켜보고만 있지. 간이 콩알 만한 걱정이네. 알았어. 그럼 다음에 그 아줌마 보면 내가 한마디 제대로 해준다.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클레임 대응도 익숙해졌거든. 부탁 좀 할게. 라고 말하긴 했지만서도 막상 상대하려니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는데 부딪혀볼 수밖에 없지. 저기 손님, 뭐야? 할 말이 더 있어? 소리도 소리인데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는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설령 내가 떨어뜨렸다고 해도 당신들이 청소하면 될 거 아니야? 골치 아프네 이거. 그리고 말이죠. 손님이 거기서 우적우적 드시고 계시면 다른 손님들도 불편하실 거고요. 그럼 취식금지 풀든가. 이 인간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소리나 부스러기 문제가. 진짜 되게 시끄럽네. 다른 손님이 뭐라든 알게 뭐야. 이 할머니가. 왜 그래 아카마츠? 아카네 씨. 역시 인간이군. 요주의 인물이란 게.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홀 내에서 취식은 금지입니다. 다른 손님들께 민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실 거면 로비로 나가세요. 알았다고. 무슨 남자 둘이나 몰려와서 이래.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넣으면.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 이 인간이. 진상 고객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끝났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며칠 후.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 잠깐만, 거기 당신. 13인의 성난의 무대는 여기 2번 홀 맞나? 맞습니다. 저번에 그 할머니잖아. 어머, 그래? 그럼 안내 좀 해줄래? 오늘은 친구도 데려왔거든. 그렇지, 아자미 씨, 유주리아 씨. 맞지, 아카네 씨.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되네. 자, 빨리 안내해줘요. 책임지고 우리 자리까지. 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드네. 이쪽입니다. 어머, 자리 좋네. 난 여기 앉을게. 난 여기.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 아, 맛있다. 이 집이 달걀 샌드위치 잘한다니까. 햄과 양상추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어. 과일 샌드위치도 나쁘지 않은걸. 이 사람들이. 저기 죄송한데요. 홀 내에서 취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어머? 그거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원칙이라는 건 예외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냥 먹을래. 알아들었으면 얼른 본인 할 일 하러 가지. 뭐라고? 아하, 혼자 진상짓할 용기는 없으니까 친구들을 달고 왔군. 이러면 일이 귀찮아지잖아. 저번엔 2명이 같이 주의를 줬으니까 성공한 건데, 그렇다고 그때처럼 히이라기랑 다른 스텝을 불러와서 말한다 해도 들을 것 같진 않고, 이런 진상들일수록 자기들끼리 엄청 잘 뭉친단 말이지. 젠장 어떡하지? 곧 시작해. 무슨 일인데 약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텝이 또 왔어. 정말 성가시게 하네. 저기 홀레 취식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 방금 부탁한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부탁 거절할래. 그래,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단 말이야. 시작하기 전에 후다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알았으면 빨리 가라니까. 공연 시작하잖아.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 마. 거지라니까. 이거 보통 악질이 아니군.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이 정도 진상은 본 적도 없다고. 그렇다고 힘으로 끌어내면 분명 더 시끄럽게 따질 테고. 폭행당했어. 내 몸을 만졌어. 성희롱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 당신들 상식이 살짝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이러면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뭐? 갑자기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하는 상식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해? 그러니까 큰일 났다. 저러다 저 사람들 싸움 나겠어. 당신 뭔데 어디서 상식을 운운해? 말려야 해. 야, 히이라기. 일단 내가 아줌마들 진정시킬 테니까. 히이라기? 유주리아 씨? 갑자기 왜 멍하니 있어? 당신은 왜? 거짓말! 이렇게 극장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걸 보면 여러분이 무대를 사랑한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건 매우 기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더욱 슬프네요. 무대라는 건 연기자와 관객이 같은 공기로 호흡하는 특별한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감정이 연기자에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결국 표현의 퀄리티까지도 좌우하게 되죠. 우리 모두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가지 않을래요? 그럼요. 뭐지? 그렇게 진상을 부리던 아줌마들이 이 사람이 연설 한 번 했다고 저렇게 얌전해진다고?
그럼 슬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발성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무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작되었다. 그 사람 정체가 뭐지? 어쨌든 그 소란을 잠재워줬으니 나중에 인사는 해야겠어.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카네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토크사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 내가 오늘 공연에 초대했으니까 토크사님을 만난 거잖아.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그런 꼴을 보였는데 악수도 사인도 부탁 못하겠어. 토크사님 어디에 계시는 거야? 토쿠사님? 아까 그 사람 이름이야. 야, 히이라기 혹시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정도가 아니지. 거물급 연극 배우라고.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구나. 듣고 보니 히이라기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런 아우라가 풍겼구나. 그보다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야겠는걸. 토크사님! 저기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됩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시끄럽게 주위만 앉았어도 토크사님한테 그런 꼴은 안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살이 나한테 돌아왔잖아. 그만해! 토쿠사 씨가 말씀하신 대로 무대는 연기자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야. 당신들도 연극을 보는 사람으로서 언행에 주의하란 말이야. 뭐야 갑자기? 조금 전까진 나긋나긋하더니 저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하다니 굉장한 패기야. 연극을 괜히 한 게 아니었군. 토쿠사 씨에게 자극받은 히이라기의 압력에 눌려 뭔데? 아주머니들은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다. 토쿠사 씨한테 인사를 못했네. 그럼 극장 여기저기 가보는 건 어때? 그분은 모니터링하려고 전국 방방곡곡 무대 보러 다니시거든. 평소에는 경호원이나 매니저가 같이 있으니까 직접 얘기하고 싶으면 개인적인 시간을 노리는 게 좋아. 딱 한 번 만난 적 있거든. 솔직히 감사 인사 한번 하려고 극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귀찮다. 하지만 이런 데 극장이 있었구나. 시간이랑 돈이 있을 때면 근처 극장에 슬쩍 들리게 되었다. 그런데 제대로 보니까 의외로 재미있네. 무대란 거. 다른 취미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특별히 없었던 난 그 공백을 채우듯이 무대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 동작은 이런 의미가... 그 배우는 스트레스 프루의 방식을 채용했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로부터 몇 년 후. 아카마츠, 이 의상 체크도 좀 해줄래? 알겠습니다. 난 무대가 가진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히이라기가 있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극단에 입단했다. 지금은 한 제작사에서 무대 미술 일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토쿠사 씨. 덕분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야말로요. 언제 봐도 카츠라 씨 현장은 훌륭한 미술팀이 있네요. 소도구 하나하나가 리얼한 데다 다이내믹해요. 이번에 같이 작업하게 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죠. 드디어 만났다. 그런데 토쿠사 씨도 참 대단하세요. 매번 스텝 한 명 한 명한테 다 인사를 하시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같이 무대를 만드는 동료 얼굴은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카마츠라고 합니다. 토쿠사 씨 무대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네, 우리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지? 네? 기억하고 계셨어요?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은 안 잊어버리지. 무대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연기자와 관객. 하지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 스태프뿐이야. 같이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보세. 네. 인생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히이라기가 같이 알바하자고 안 했다면, 알바할 때 그 아주머니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그 아주머니들을 토쿠사 씨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겠지. 자, 그럼 공연 준비 들어간다. 그때 아무런 목표도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던 난 이제 없다.
왜냐하면 난 지금이다. 그대들이여, 정의는 늘 우리 편이니.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까. 내 이름은 유리. 에트라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다. 지금은 자취하고 있다. 같은 도시에 본가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통학하려면 전철을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 나에게는 멋진 연인이 있다. 그건 나왔어, 유리.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인 히이라기. 똑똑하고 다정한 데다 잘생기기까지 한 자랑스러운 남자친구다. 나도 거기가 고향이야. 네? 같은 학부 선배인데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친해졌다가 사귀게 되었다. 오늘은 뭐 할래? 어디 갈래? 있잖아, 유리. 왜? 우리 만난 지 꽤 됐지? 그런가? 아직 반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유리,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 그러니까 오늘 데이트 장소는 유리 본가가 되는 거지. 어때? 그건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래? 그래도 부모님도 딸이 어떤 남자랑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 부탁이야. 나도 유리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보고 싶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오늘은 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는 어때? 괜찮겠지? 알겠어.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의 기세에 밀린 난 다음 주 그를 본가에 데려가기로 했다. 자네가 희락이군. 야, 아주 잘생겼네. 유리, 어디서 이런 남자를 데려온 거야? 우리 유리 보통이 아닌걸? 미안해. 우리 가족이 좀 요란스럽지. 아니야, 환영받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은걸. 어쨌든 다행이야. 서로 첫인상은 괜찮은 것 같네. 어머? 왜 그래, 엄마? 아니, 희락이 있잖아. 전에 독자 모델 같은 거 했었니? 한 적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어디서 본 것 같아서 희락이 얼굴 말이야. 그러고 보니 얼굴이 익숙하긴 하네. 저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어쩌면 어디서 마주쳤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아무렴 어때? 앞으로도 유리 잘 부탁한다. 네. 그런 분위기로 첫 만남은 순조로웠다. 그 후로 히이라기는 우리 본가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다. 어서 와. 마음이 정말 편하긴 했나 보다. 나도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건 대환영이다. 그런데 점점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저기 히이라기,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집에 갈 거야? 혹시 일 있으시대? 아니, 가끔은 평범한 데이트도 하고 싶어서. 난 유리네 집에서 노는 게 더 좋은데. 그렇구나. 가끔은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하고 싶은데 히이라기는 쉬는 날마다 우리 부모님 집에만 가려고 한다. 집 데이트라고 하면 내 자취방에서 하는 게 보통 아닌가? 엄마 아빠도 처음엔 좋아하셨지만 또 왔구나. 우리 집이 그렇게 좋니? 히이라기가 너무 자주 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다. 거기에 히이라기는 한술 더 떠서 요즘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미안한데 유리, 이 장식 다른 곳으로 옮겨도 돼? 왜? 저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거든. 그리고 방에 카펫도 나한테 문이 더 괜찮은 걸로 하나 있거든? 다음에 가져올 테니까 그걸 대신 깔래? 부모님께 좀 여쭤봐줘. 아니, 역시 그건 좀... 그래? 그럼 장식품만 옮겨야겠다. 일단은. 뭐지? 요즘 히이라기가 본가를 점점 자기 취향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창가에 두자. 사귀는 사이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다 두고 하는 건 들어본 적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여기 둬도 돼? 그럼. 연인 본가 인테리어를 바꾸는 건 그럴 수가 있나? 새 커튼 사왔어.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히이라기는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뭐? 우리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네, 저 이 집이 정말 좋거든요. 집세도 낼 테니까 꼭 이 집에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빈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요? 그리고 좀 있으면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거든. 네? 이 집 보면 알겠지만 꽤 낡지 않았나? 원래 매물로 나왔던 집이거든 여기. 이대로 두는 것도 뭐 하니까 이번에 제대로 리폼하기로 한 거야. 웃기지 마! 여보! 내가 이 집에 왜 왔는지 알아?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아냐고! 히이라기, 돌아왔다니. 설마 당신 뭐? 엄마 뭐 아는 거 있어? 젠장! 이 집이 바뀌게 될 거라면 그 전에 여기서 죽어버리겠어! 무슨 짓이야? 바보 같은 짓 그만둬. 엄마, 지금 걷기로. 기절한 거야? 정신 차려! 구급차 119. 선반이 떨어져서 히이라기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지만 다행히도 목숨에 지장은 없다고 한다. 히이라기 안 깨어나네. 시끄럽게 코를 고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있잖아. 나 아까 기억났는데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엄마 뭔가 말하려고 했었지? 엄마가 히이라기 얼굴이 낯이 익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게.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지. 독자 모델 같은 거 했었냐고 물어봤잖아. 그 집에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나? 저녁이 되면 집 앞에 오는 남자아이가 있었어. 늘 꼬질꼬질해서는 구두도 지저분하고 꽤 먼 거리를 걸어온 것 같은 아이였지. 처음에는 유리 친구인가 싶었는데 그렇다기엔 느낌이 좀 이상했거든. 그래서 널 못 보게 했었어. 아, 생각났어. 나도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 집에 살던 아이였지. 그 집이 매물로 나오기 전에. 그래서 여긴 이제 너희 집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니 일단 돌아가긴 했는데 그 후로도 몇 번인가 더 왔었어. 결국 경찰이랑 아동보호단체에 연락했던가. 그때부턴 발걸음을 뚝 끊더라고. 그때 그 아이 얼굴이랑 닮은 거야. 히이라기 얼굴이. 그럼 어쩌면 그때 그 아이가 히이라기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예요. 히이라기! 언제 깨어난 거니? 좀 전에요. 어머님이 어디서 본 적 있다는 그 얼굴이 누군지 기억해냈을 때부터요. 난처하게 됐네요. 이제 다 들켜버렸군요. 설마 나랑 친해진 것도... 너에 관해서는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어렸을 때 그 집에 몇 번이나 찾아갔다가 창문으로 네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우연히 널 발견했을 땐 심장이 요동쳤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아서. 뭐 이제 다 틀렸지만 말이야. 근데 히이라기는 왜 우리 집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엄마와의 추억이 그곳에만 있거든. 엄마? 생각해보니 내가 말한 적 없구나.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빠는 재혼했는데 그 재혼 상대가 정말 나쁜 여자였던 거야.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건 다 버려버리고. 사실 나도 버리고 싶었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니까 학대로 이어졌지. 뭐 고생 많이 했지. 언제든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은 다정한 엄마가 있던 그 집이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돌아가고 싶었어. 아,
유리, 이거 여기 놔도 돼? 어쩌면 히이라기가 우리 집 소품이나 카펫을 바꾸려고 했던 건 예전에 자신이 지내던 공간을 재현하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약간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내 머리에 떨어진 그 선반, 그거 예전에 간식을 보관하던 선반이었거든. 엄마가 자주 거기서 쿠키 같은 걸 꺼내주곤 했었어. 그게 떨어져서 자살하려던 날 막은 거야. 왠지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라고 엄마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 계속 복잡하던 머릿속이 확 정리되는 느낌이야. 히이라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절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요.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유리도 미안해. 유리? 맘대로 받아들이고 맘대로 멀어지지 말란 말이야. 이제 내가 히이라기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마. 유리, 네가 왜? 난 딴 마음을 품고 너에게 접근한 놈이잖아. 그래도 히이라기랑 같이 지냈던 행복한 날들은 거짓이 아니었어. 그런 날들을 지내면서 난 분명 널 사랑했어. 히이라기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나도 히이라기를 사랑해.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하실지. 난 별로 상관없어. 나도 그래.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날 너랑 제대로 대화를 해봤다면 상황이 달랐을지도 몰라. 그 집에 대한 너의 집착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 유리 앞에서 절대 죽는 신용도 안 하겠다고 해야 오케이지만 말이야. 억지 부리진 않을게. 히이라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집도 곧 리모델링 할 거니까. 그래도 좋다면, 나랑 보낸 날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웠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즐거웠던 기억은 별로 없어. 계속 그 집 생각만 했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앞으로 유리랑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해. 먼저 영화라도 보러 갈까? 그렇게 나와 히이라기는 다시 사귀기 시작했다. 집 공사가 시작됐을 때도 약간 쓸쓸해 보이긴 했지만 그 이상 다른 일은 없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관계를 이어나갔고 둘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 결혼했다. 지금은 둘이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 나왔어 유리. 왔어? 저기 슈퍼에서 맛있어 보이는 쿠키 팔길래 사왔어. 고마워. 그럼 그 선반에 넣어둘게. 응? 자, 근데 새삼스럽지만 그 선반 오래가네. 그러게. 망가진 걸 고쳐가면서 아직도 쓰고 있네. 이제는 우리 아이도 지켜보게 되겠지? 그렇지. 내 이름은 유리, 고3 학생이다. 이번에 일지망학교이던 에트라 대학교에 추천 입학이 결정됐다. 다른 학생들이 수능 공부로 한창 바쁜 시기에 나는 한 발 빨리 봄부터 살게 될 새 집을 둘러보고 있다. 근데 정말 괜찮겠어, 언니? 나랑 여기서 같이 살아도? 난 상관없어. 어차피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 집이었고. 내 자매인 아자미 언니도 에트라 대학교의 1학년 학생이다. 언니는 대학 근처 맨션을 빌려 살고 있다. 나도 내년부턴 여기서 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 쓰지도 않는 방을 계속 남겨두니 너랑 같이 살면서 월세 반반씩 내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 언니다운 생각이네. 근데 여긴 대낮인데도 되게 조용하다. 심지어 한여름인데? 맨션 주민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학생이라 그래. 지금은 거의 다 본가로 돌아가서 텅텅 비어있거든. 나도 너 아니었으면 집에 갔을 거고. 안녕하세요. 멀리 가시나 봐요. 네, 본가에 다녀오려고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언니. 나 때문에 시간 내줘서. 오늘은 언니 집에서 묵고 내일은 언니와 함께 대학교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한껏 들떠 있었다.
에트라드 주변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그렇게 많다며. 역시 도시는 뭐가 달라도 달라. 도시라, 밭이랑 산밖에 없던 우리 고향에 비하면 도시에 가깝긴 해. 뭐 그래봤자 고향보단 낫다 뿐이지. 여기도 도쿄에 비하면 시골이나 다름없지만 뭐 생각보다 산이랑 나무가 많이 보이긴 해. 보다시피 맨션 바로 뒤에 산도 있고. 밤에 조용한 건 좋은데 오늘같이 사람이 너무 없어도 문제야. 도둑이 들기 쉬워서 방범상 위험하니까. 다 장단점이 있구나. 어디 그뿐이니? 여름엔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짜증나는데 난 개인적으로 가을이 제일 싫어. 가을은 왜? 바람 불면 낙엽이 베란다까지 들어온다고. 처음엔 이것도 운치겠거니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짜증이 나는 거 있지? 그래? 그렇다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앞이 산이라 연중 바람이 불지. 바로 지금처럼.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여름인데 벌써 낙엽이 날아오다니. 이건 왜 언니? 유리, 이거 낙엽이 아니야. 일만행권 집회야. 뭐? 뭐야? 이게 웬 돈벼락이랑? 빨리 주워, 빨리. 언니, 돈 함부로 주우면 안 돼. 알아. 모을 만큼 모아서 파출소에 갖다 줄 거야. 그럼 본 주인이 사례로 10%는 주지 않겠어? 20만, 30만, 10%만 해도 얼마야? 언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날아온 거지? 설마 아니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았을 테고. 돈이다, 돈! 사람? 혹시 저 사람이 떨어뜨린 돈인가? 저기요! 돈 찾는 중이시죠? 지금 모아서 그리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지 마! 오지 말라니 대체 왜? 여기도 있네. 설마 투신하려고? 유리? 어디가? 너도 얼른 돈이나 줘. 이건 옥상이었지. 빨리 가야 돼. 저기 있다. 다 왔다. 이런, 문이 잠겨 있어. 그러고 보니 언니가 그랬지. 옥상 문은 항상 잠겨 있다고.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열고 들어갔지? 그 남자가 집주인인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렇게 된 이상. 뭐야? 그러시면 안 돼요. 투신할 생각이죠. 그렇죠? 그쪽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견디기 힘든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가진 돈을 모조리 뿌려버릴 만큼. 저는 거금을 옥상에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죽으면 안 돼요. 저라도 괜찮다면 얘기 들어줄게요. 네? 학생, 고마워. 네 말에 감동했어. 그럼 네 말이 맞아. 죽을 것까진 없지.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살아볼게.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내려갈까요? 그래, 내려가자. 언니. 내 동생한테 저 떨어져! 언니! 됐어요. 얼른 붙잡아요. 예. 언니, 저 사람들은 뭐야? 이건 놔! 지나가던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못 도망치게 잡아둬야 돼. 경찰? 아니 왜? 저 남자 빈집 털이범이야. 뭐야, 당신 증거 있어? 있냐고! 증거라면 여기 있지. 돈? 아니, 잘 봐. 장난감 돈이야.
그러네. 잘 보니 어린이은행이라고 쓰여있어. 크기도 일반 지폐보다 좀 작은 느낌이고. 처음엔 놀라서 진짜 돈인 줄 알았지 뭐야. 아휴, 돈 귀신 감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돈 끼시는 게 자랑이냐고. 근데 언니, 돈이 가짜라고 해서 저 사람이 왜 빈집털이범이 되는데? 옥상에서 가짜 돈을 뿌린 게 다잖아. 죄송하지만 두 분, 저놈 주머니 한번 조사해 주시겠어요? 아, 네, 주머니요. 뭐야 이건? 빙고. 저 봉투, 저거 언니 글씨인데? 당연하지. 내가 썼으니까. 자세히 설명해봐. 유리, 방법 대책으로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까? 뭔데? 돈 봉투를 잘 보이는 위치에 놔두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도둑은 돈 봉투만 챙기고 만족해하며 돌아가거든. 아무리 빈집이라지만 오래 있어봐야 도둑 입장에선 좋을 거 없으니까. 그치만 난 땡전 한 푼도 도둑 맞기 싫단 말이지. 그래서 봉투 안에 장난감 지폐를 넣어뒀다 이거지. 저 남자는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든 거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면서 남자는 체포되었다.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긴데 남자는 시래기 따위를 밟고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 빈집털이를 일삼았다고 한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맨션 3층의 언니 집에 숨어 들어가 봉투를 훔쳤다. 그런데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습을 목격했고 초조해진 남자는 옥상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옥상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남자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남자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힐 요량으로 훔친 봉투에서 돈을 꺼내어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안 돼! 때마침 강풍이 불어 돈이 날아가 버렸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옥상 펜스를 넘은 순간 나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것이다. 며칠 뒤. 그나저나 그 사람도 참 재수가 없었네. 꼭 그렇지만도 않을걸. 네가 안 말렸으면 옥상에서 베란다까지 냅다 뛰어내리려고 했다던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 오히려 재수가 좋은 거 아닌가? 듣고 보니 그렇네. 따지고 보면 재수가 없는 건 그놈이 아니고 나지. 집엔 도둑이 늘질 않나. 어디 사는 바보가 무식한 힘으로 옥상문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수리비를 청구받질 않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방법 대책을 더 철저하게 세워야겠어. 우선 보조 자물쇠 같은 방법용품부터 사려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치? 너도 나중에 반값 내야 돼. 나도? 그럼 내년부터 너도 같이 살 집인데. 근데 언니, 나 디저트 맛집 탐방하느라 용돈 다 썼는데 지금 다니는 학교는 알바 금지고. 세뱃돈 땡겨 받으면 되잖아. 옥상 문고리 수리비도 일단은 내가 내주지만 나중엔 무조건 갚아. 알겠어? 하늘에서 돈 좀 내렸으면.